네,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본행사가 다가오면서 각국의 참가자들도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의 야외 스튜디오도 현장에 마련이 됐는데요. 전 세계에 눈이 향하고 있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성승환 장보경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정치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 2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고, 에어포스원에서 주먹 불끈 쥐고 내려와서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거리가 한 9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비가 좀 산층 좀 삼엄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곳 그 부스로 오는데도 경호 통제가 조금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하면서 이곳 경주는 조금 더 경호 통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이 정상회의장과 근접해서 이 엄중한 경호 통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통 통제도 일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속적인 통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 8월에 1차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진행이 됐고 2달 만에 이제 한국에서 경주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단 말이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게 역대 최단 기간 상호 방문이라고요? 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역대 최단 기간인 147일 만에 이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1박 2일간, 방한 일정은 1박 2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국빈으로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면 보통 이제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그러는데 경주에서 온다,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요즘에 그 국제 다자 회의의 트렌드가요, 이 소규모 특색 있는 도시에서 열리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대 관련해서 문화 유적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경주 박물관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미 정상이 마주 앉아서 그 뒤에 보이는 그 배경들도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 있는 많은 유물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그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기자들이 추정을 하기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이게 서울에서 열리는 거 아니냐. 오산으로 도착해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결국에는 에이펙 경주는 방문하지 않은 채 떠날 가능성 이런 보도들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경주로 방문하는 쪽으로 직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우리 외교 라인이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을 텐데 아까 공항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영접을 나갔었단 말이죠. 상당히 좀 대화를 길게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들 좀 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역대 최단 기간 한미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하면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어떤 자리이다 이걸 좀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마주해서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외교장관을 하기도 했고 트럼프 1기 때도 외교장관으로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오기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미 대사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외교 라인으로 대미 그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실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회담 주요 의제로 무엇보다 이 지난 7월 말에 잠정 합의된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는 관세 협상이 오를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이 양국 협상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놓고 계속해서 꾸준히 의견 조율을 해왔는데요. 이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 비중이라든가 이 투자 기간, 이익 배분 구조
네. 이런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서 이 막판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 우리 협상팀은 이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이 기반으로 해서 협상에 임해왔고 시간을 쫓겨서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대규모 현금 투자가 이뤄지면 이 재정 부담도 있고 또 한국의 외환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뭐 실무 협상은 계속될 거고요. 이 전격적인 쟁점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현재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당장의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언론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빅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하지만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이번에 협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3개월간 사실 대미 협상팀이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해서 각각 카운터파트 만나서 다각도로 협상을 해왔고 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착 상태에서 흘러온 시간이 단순히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일종의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를 넓히는 이런 네. 시간이었을 수 있고요. 이 실무선에서 아직 남아있는 쟁점 해결의 실마리는 아마도 이 정상 간의 대화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종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이 정상들 간의 결단을 좀 끌어내는 이 활용 점정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게 이 네. 안보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많이 조율이 네,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문서화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발표하는 것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물 선언적으로 공동성명이라든지 공동선언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창기에 이제 그 협상 초창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뉴노멀이다. 계속해서 협상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상당히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협상에 서명하지는 않겠다라고 또 100일 기자회견 때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두 번째 열리는데 좀 일정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문이 먼저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박물관을 찾는데요. 네. 이 전통 추타대의 선도 호의 속에서 입장을 해서 이 천년 미소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 이 양 정상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서 이 방명록에 서명을 한 다음에 네. 이 1대1 환담을 나눌 예정으로 알려져 그 있습니다. 방명록 서명할 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게 사실은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서명식을 하고 할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년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물로 원해서 선물한 바가 있는데 과연 그걸 갖고 왔을지 그걸 이용해서 방명록에 서명을 할지도 한번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공식 환영식에서 이 양 정상은 의장대를 함께 사열한 다음에 양측 대표단이 인사를 교환할 예정인데요. 네. 인사를 교환한 후에는 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회담에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로서의 그렇죠.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하게 됩니다. 이 서운한 이후에는 양 정상은 이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신라 금관을 선물로 한다는 거. 지난번에는 이제 거북선을 선물을 했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황금으로 도금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거북선을 선물을 하는 게 배 선박 장인이 만들었다는 그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때도 상당히 의미 들었던 거 마스가 결국엔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에 깊은 의미를 담아서 그 선물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금관 역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오벌 오피스 집무실이라고 하죠. 네. 이 집무실을 이번에 집권하면서 꾸밀 때 금색으로 이제 꾸민 것을 네네.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이 워싱턴 D.C.에서 회담이 열렸을 때도 그 부분을 되게 유념해서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라 금관 자체가 워낙 그 화려하고 그런 그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안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이 천마총의 금관 모형을 천마총의 제작해서 금관을. 네,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서 이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이 한미가 함께 일구어 나갈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 선물 하나도 결국에는 그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곳 경주에서 열리는 역사적 의미, 이 경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상당히 좀 부여를 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또 오찬도 있죠? 네, 이 오찬을 겸해서 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오찬에는 양국의 핵심 강요들이 배석을 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역 투자 당연하고요. 경제 안보 협력, 이 동맹의 현대화, 또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해서 이 한미 동맹의 전방위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오찬장에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이 배치가 돼서 이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의미를 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노벨 평화상이다, 뭐 이런 관측들도 있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피스메이커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한반도 평화, 영내 안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결국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결국에 피스릴리라는 꽃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찬에 이제 메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찬 의미들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오찬 메뉴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 뉴욕이지 않습니까? 네. 이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이 전체 요리 준비했다고 하고요. 이 또 경주 햅쌀이 유명하잖아요.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이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준비했고요. 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춰서 최고의 예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이 평화를 기원하는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되는 식사로. 황금빛. 이거 여기도 황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선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오찬 메뉴까지 보면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케미를 맞추기 위한 그런 세심한 준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녁에는 또 만찬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에이펙 정상 주간을 맞이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7개 정상들을 초청해서 네.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을 가집니다. 이 자리 참석자로는 미국을 비롯해 영내 파트너국인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들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주제로 이 참석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협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뭐 최대 관심사다 보니까 이번에 쉽지 않겠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만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에 방미를 갔다 오는 길에 사실 방미하는 길에도 출국길에도 상당히 의견을 많이 좁혔고 여기에는 핵심적인 한두 가지 쟁점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키웠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마찬가지로 아직 한두 가지 쟁점에서 팽팽하게 입장이 대립한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했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김정관 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미국 경주에서도 진행이 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직전까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 쟁점 한두 개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미 투자 패키지의 규모가 3,500억 달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직접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미국이 요구하게 알겠습니다.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곳 경주 계속해서 취재 여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